네,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입니다. 여기부터 보시죠. 학교 다닐 때 외우셨죠? 이 태양이고요. 수, 금, 지, 지구입니다. 그리고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수금지와 목토, 천, 해까지만 배운다고 합니다. 이 명왕성이 외소행성으로 분류가 돼서 빠졌다고 합니다. 실제 크기도 이렇게 크지가 않고 저희가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크게 했습니다. 이 명왕성까지 지구에서 거리가 56억 킬로미터. 그래서 이 호라이즌 호를 2006년에 쏘아 보냈는데 무려 9년 6개월을 날아와서 이제 여기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사진도 보내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이태형 우주과학 환경과학연구소장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진을 보내왔다면서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사진이 어떤 사진을? 네, 보낸 건가요? 근접한 거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9시경인데요. 그 사진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그보다 한 16시간 전에 찍은 사진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거리가 이제 12,550km까지 가까워졌는데 그 전에 한 77만 km 정도 돼 있을 동안. 그러니까 전날 16시간 전이죠. 77만 킬로미터 떨어졌는데 사진을 찍었군요, 거기서. 근데 그 전에는 뭐 몇백만 킬로 전에도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 뉴 호라이즌스라는 이 탐사선이 하루에 120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 모습하고 그 앞에 가서 찍는 모습하고는 지름이 100배 이상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사진보다 실제로 지금 아직 안 들어왔지만 이 사진이 들어오면 수천 배 이상 더 밝은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12,550km까지 가까이 간다면 한 60에서 70m 정도. 그러니까 지금 멀리 있을 때는 그보다 100배 이상 더 이 점이 커지는데 실제로 60에서 70m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우주에서 그러니까 지구로 친다면 뭐 미국의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에 있는 자그마한 호수가 보인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바로 이제 현재까지는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자, 잠깐만요. 그 앞에 사진을요. 네네. 다시 보여주시고 좀 한번 멈춰 주시죠. 그래서 사진이 명왕성을 보시면은요. 이 명왕성 자체가 이 보실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자전을 합니다. 네. 자, 자막 좀 빼주시고요. 잠깐. 그래서 자전을 하는데 오른쪽 돌아가는데 한 바퀴 돌아가는 데가 한 6.4일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하트 모양이 있죠, 지금. 저 하트 모양인데 저것이 이제 가장 최근 지금 들어오는 사진에 의하면 한 16시간 정도 후니까요. 오른쪽으로 한 3, 40도 정도 더 돌아가는 사진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저 모양이 왜 하트가 명왕성에 있을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명왕성 표면의 대부분은 질소가스가 얼어있다고 합니다. 메탄가스도 있고 뭐 일산화탄소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확하게 아직 분석은 안 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윤곽이 안 나타나는 걸 봐서는 이 질소가 영하 210도 정도 되면 녹거든요. 질소가 흐를 수도 있고 아직 지형적인 지질학적인 이런 활동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왼쪽에는 정확한 하트 모양을 이루고 있지만 오른쪽에는 약간 하트가 깨진 듯한 이런 모습도 하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이렇게 지구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인데 거기 가보니까 하트가 있더라. 이 사랑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트가 있는데 명왕성이 한때 우리 9번째 행성이었죠. 행성을 인간들이 이제 퇴출을 시켜버렸어요. 슬프다고 해서 하트가 깨진 게 아닐까. 그렇게. 이게 지금 지질학적인 활동이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상상이 나름이죠. 지금 저 사진이 그러니까 77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은 사진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어제 오전에 한 5시간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런데도 저렇게 선명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내일 들어오는 사진은 진짜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밤이 될지 내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시간당 한 900kB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1메가가 들어오는 데가 1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들이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보고 왔는데 계속 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계속 수신을 하고 있는데 이 수신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전체 이 어제 오늘 찍은 양이 전체 이 뉴 호라이즌스의 그 데이터 용량이 한 8기가쯤 된다 그럽니다. 8기가를 갖다가 이 초당 한 250바이트 정도. 이거 다 받으려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받으려고 해도 1년이 걸려요. 근데 이제 지구에다가 전송만 할 수는 없잖아요. 탐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 18개월 정도 걸려야지만이 이걸 다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급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오늘 내일 중으로 사진 중요한 거 한두 개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아주 근접해서 만 그렇죠. 킬로미터 좀 넘었는 데서 그러니까 찍은 것이요.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사진보다 최소한 수천 배 이상 더 해상도가 좋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네네네. 자,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놀랍고요. 네네. 그것을 56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진을 전송한다는 것도 참 상상이 잘 안 되는 근데 일인데. 조금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지구에서부터 거리가 56억 킬로미터는 아니고요. 네. 56억 킬로를 날아간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갈 때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갈 때도 이제 목성을 통과해서 이렇게 갔거든요. 돌아갔군요. 그래서 돌아간 게 이제 목성이 중력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목성 쪽을 향해 날리니까 목성이 강한 중력으로 이 탐사선을 끌어당겼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가속이 됐죠. 네. 그러면서 목성 근처에 갔다가 또 살짝 피해가지고 이제 명왕성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약간 돌아서 가는 바람에 한 56억 킬로미터 간 거고 예, 예. 실제 거리는 한 지구로부터 한 48억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48억 킬로미터. 뭐 단위가 워낙 크니까요. 네. 네, 그게 자, 그겁니다. 그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라는 게 뭐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텐데 네네. 저걸 보낸 이유가 뭘 탐사하기 위해서 저걸 보낸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금, 지화, 목토까지는 목토 천해까지는 뭐 많이 탐사선 보이저도 가보고 하면서 대충 앞쪽에 있는 행성들은 땅이 있는 행성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행성들은 가스로 돼 있는 행성들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명왕성은 얼음과 땅이 섞여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더라. 이 크기도 작기 때문에 허브르즈 망원경으로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 명왕성이 미국에서 발견한 최초의 행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정말 이 태양계의 모든 걸 비밀을 풀겠다. 제일 끝에 있는 명왕성까지도 탐사하겠다라고 해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2006년 1월에 발사를 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발사시키고 나니까 6개월 만에 행성에 퇴출됐죠. 예. 그게 상당히 미국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요. 네. 그 끝에 가서 명왕성이 과연 어떤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 명왕성 같은 자그마한 얼음 행성이 그 위치에서 어떻게 태양을 돌고 있고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위성이 5개나 되잖아요. 이 자그마한 위성이 어떻게 이 지구도 하나밖에 없는 위성을 5개씩이나 갖고 명왕성을 돌고 있는 위성이 5개나 됩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뒤에 또 발견이 되고 현재는 5개까지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명왕성의 대기라든가 지형들 그래서 또 이 명왕성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지구에 이제 해성이 올 때 예. 해성이 보통 이 가까이서 오는 것들은 명왕성 궤도 근처에서 오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뭐 성분들이 비슷하지 않겠는가 모르니까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거니까 예. 좀 더 보고 싶었겠죠. 네. 네. 그러니까 퇴출됐었던 것은 너무 작다고 해서 퇴출시킨 거죠? 그러니까 명왕성이 사실은 보니까 1930년에 발견할 때만 해도 와 하고 발견을 했는데 네, 네. 근처에서 비슷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명왕성이 컸습니다. 네. 골목대장이라고 인정을 해줬거든요. 예. 근데 2005년에 알려진 게 에리스라고 해가지고 예. 명왕성 바깥에 있는데 명왕성보다 좀 더 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1년 동안 행성정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천문학자, 이제 신화학자, 철학자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인정을 하자. 그래서 10개 이상의 행성을 인정하기로 해가지고 체코 프라하에서 2006년 8월에 회의를 했습니다. 네. 유럽에서 하니까 유럽 학자들이 많이 갔겠죠. 이 학자들이 데모를 일으켰어요. 12개를 행성 늘리자고 했던 걸 갖다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예. 계속 늘릴 거냐 해가지고 명왕성을 없애버렸습니다. 미국 천문학자들이 유럽이기 때문에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예. 전혀 예상 못했다가 당했죠. 그렇군요. 예. 자, 박사님. 지금 이 사진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네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하는 게 혹시 생명체가 살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명왕성 같은 경우에 평균 기온이 영하 220도가 넘습니다. 220도요. 예, 영하 220도 정도면 이제 물론 이 조금 1, 20도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는 있겠죠. 네, 네. 그 정도면 웬만한 물질은 다 얼어붙습니다. 물론 이제 이 대기라든가 표면에 제일 많은 성분이 질소 성분이에요. 예. 질소면은 이제 우리 이제 아미노산 같은데 꼭 필요한 성분이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생명체가 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질소라든가 메탄가스가 섞여가지고 표면에 톨린이라고 하는 안갈색 물질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명왕성이 붉은색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해성에도 이런 성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구에
지구에 있는 물과 이런 그 유기물질들이 해성에서 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톨린 같은 성분들이 지구에 과거에 해성 충돌로 들어왔고 네. 거기서 유기물질이 와가지고 생명체가 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거에 근거를 명왕성에 살 수는 있겠지만 명왕성 자체에 생명체가 살 수는 없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2006년 1월 20일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했고 네네. 2007년 목성을 관측했고 이제 2015년 7월에 명왕성에 거의 근접을 했고요. 네네. 여기 보니까 그 명왕성 발견한 학자의 유골도 싣고 갔다고 하고요. 미국 국기도 싣고 미국인들의 자부심 같은. 미국에서 뭐 상당히 많은 사람의 이름도 여기 가져가고 했는데요. 이 명왕성이 정말 미국의 자존심이었거든요. 1930년에 그 그랜드 캐년 옆에 있는 로웰이라는 천문대에서 만들어졌어요. 발견됐습니다. 그때 발견했던 사람이 클라이드 톰보라고 해가지고 당시 아주 젊은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별이 좋아가지고 천문대 조수로 근무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밤새도록 그냥 사진 보고 망원경 보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별은 가만히 있지만 행성은 옆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비교하다 보니까 움직이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명왕성을 발견했는데요. 이 로웰이라는 천문대 자체도 퍼시발 로웰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그분이 한미 수교됐을 때 한국의 민영익을 비롯한 한국 사람들을 미국으로 처음 안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분이 갔다 와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고 대륙횡단에서 미국 대통령 만나게 해주고 다시 그대로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굉장히 고생을 한 다음에 도저히 여행 못하겠다 해서 앞으로는 별만 보고 살겠다 해서 지은 것이 로웰 천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거 지으면서 낸 책이 조선, 더 랜드 오브 모닝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을 이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에 처음 1885년경에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30초 남았는데요. 제가 아까 그 사진 보면서 다 이해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아까 그 하트 모양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설명만 조금만 30초만 좀 더 해주시죠. 자, 그 사진 잠깐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저 하트 모양이 이 칼라로 나온 사진들도 있고 한데요. 이 하트 모양이 정확한지 뭔지 몰라요, 아직은요. 뭔지 모르는 거군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것이 이제 사진이 명확하게 들어오더라도 분석되려면 최소한 1년이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질소, 얼음과 뭐가 섞여 있을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그러니까 질소 같은 걸로 일단 추정되는 거고 이제 하트 그렇죠. 질소, 얼음이라든가 이런 추정이 되긴 하고. 저 까만 부분은요? 까만 부분도 이제 성분이 좀 틀린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칼라 사진들도 나오기도 하고 이게 얼음 있는 부분하고 지형 있는 부분이 많은데 땅이 한 3분의 2 정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시커먼 부분은 좀 땅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영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